안녕하세요. 벌써 또 4월의 세 번째 주네요. 월요일 아침에 또 출근길에 또 얘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저번 주에도 오전에 많이들 전화가 오셨어요. 대부분 다 경계선 지능 아동을 키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해당하는 그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전화가 많이 오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경계선 지능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물어보면 정말 그 엄마들이 노력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 이렇게 형편없는 곳에 많이 다녔다는 거에 제가 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이 경계선에 대한 지능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이렇게 아이가 학습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에 대해서 엄마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진짜 숨겨놓은 지뢰처럼 하나하나 건들면 그냥 막 터지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좀 잘해야 되는 건데, 더군다나 어렸을 때 잘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게 항상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붙잡고 시켜야 되느냐 하는 걸 한계를 이렇게 몸소 느꼈을 때 이제 그때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유튜브를 이렇게 경계선 지능으로 검색해 보시다가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많이 와 닿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마음에 다 와 닿은 것보다 지금 빨리 급한 불 꺼야 될 게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렇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뭔가 엄마가 느끼는 그 직감으로 인해서 얘가 뭔가 이게 좀 학습에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과, 또 두 번째로는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통 이렇게 유치원 때 이제 서서히 그런 단체 생활을 하면서 느낀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뭐 한두 명 어울리는 애가 있고 그러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긴 하죠. 이제 그러다가 점점점 학교 입학이 다가오지면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걸 느끼는 거죠.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가 이렇게 딱 보고 뭔가 이건 좀 다른데요, 일반 아이들보다 뭔가 좀 특이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좀 센터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엄마들 중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 뭔가 이상하구나 해서 이제 센터를 가서 검사를 받아보죠. 또 어떤 어머님들은 아니다, 큰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큰 병원에 이제 해서 검사를 받아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큰 병원에 가서 만약에 검사를 했다, 종합심리검사를 했다, 근데 지능이 이렇게 낮은 아이로 나왔다 그러면 의사들은 분명히 이 지능이 낮은 것이 앞으로 상당히 크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해요. 그렇지만 뭐 병원이라고 뭐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뭐 이런저런 치료 받아보세요,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언어 발달이 느리니 언어 치료를 받아보실래요? 그걸 중점으로 두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지능을 올릴 수 있으니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의사들 자체가 아마 그런 경우 케이스를 접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몇 년씩 해가지고 올라간 케이스를 유지하고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갈수록 지금 더 그러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 그냥 일반 좀 규모가 있는 센터에 가서 이제 종합심리검사를 하죠. 그곳에 임상 심리사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해봐서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의 원장들은 거의 다 그런 지능 쪽은 잘 이해를 못 하고요. 지능 검사가 나와도 결과 분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인지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자기가 채용한 인지 치료사한테도 지능이 낮다고만 얘기하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원장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부분은 이런 이제 지능 검사 말고 그 외에 아이의 그런 심리 검사를 한 부분, 정서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고 일단은 공부를 못하니 정서가 불안하지 않겠냐, 그래서 많이들 정서 쪽으로 공략을 하죠. 제가 말하는 그런 정서 타령, 감성팔이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엄마들한테는 진짜 가뭄에 담비 오듯이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막 엄마도 좀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술도 하고 놀이도 하고 뭐 언어도 하고 사회성 나좋다 하면 뭐 사회성 그룹도 하고 막 그렇게 2, 3년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 이제 숨통이 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능이 낮은 아이가 학습을 머리를 쓰게 해주지 않는데 저절로 올라간다? 그러면 검사 자체가 잘못된 거였죠. 근데 대부분 지금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아이들, 지능이 낮다고 나온 아이들은 한번 이렇게 낮다고 나오면 저절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에 맞는 학습이 만약에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 어머님들이 1년 2년 뭐 길게는 2, 3년씩 계속 얘는 공부는 못해도 되니까 또래랑 어울리는 게 먼저 급해, 그래서 계속 놀이치료하고 막 사회성하고 막 이런 쪽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학년을 올라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또래들보다 좀 못하는구나. 나는 죽어라 해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제 그게 더 2차적으로 밀려오는 그런 정서의 불안이죠.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대답도 잘하고 준비물도 잘 챙겨오고 뭐 쓰는 것도 잘하고 뭔가 학습에서 나아지는 것 같은데 자신은 마치 점점점 그들과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거리가 점점점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럼 당연히 아이는 학습에 대한 불안, 공포 이런 게 더 나타나겠죠. 그러면 또 원장들은 또 그거 봐요, 얘 아직도 정서가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정서를 매 하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쓰잘데없는 일 아닌가요? 새 차예요. 엔진 성능이 당연히 새 차니까 좋아야 돼요. 근데 엔진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얼른 서비스센터 가서 엔진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첨단 정비가 많으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보면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에 뭐 문제가 있으니 이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물론 기계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새로 엔진을 갖다가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계는 얼마든지 기능이 떨어지면 교환이 가능해요. 근데 아이의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변 상황을 보고 정보를 처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의 어려움이 있어. 근데 왜 감성팔이만 하고 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만 해서 이 아이가 이미 7살 뭐 이런 정도부터 검사를 받아서 지능이 낮다고 나왔어요. 뭐 60대건 70대건.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인지구조가 무너져가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전부 다 원장들이 감성팔이만 하고 있어요. 얘 정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놀이하자. 놀게 좀 좋지 않겠냐. 근데 아이들은 3학년 이상만 돼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점점 머리를 못 써가고 친구들이 야 너 왜 이것도 몰라 이런 판국에 나만 놀이하고 앉아있다. 나는 그럼 언제 배우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3학년 때부터 그게 피부로 너무나 와닿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지금 지능이 낮은 아이들, 저는 생각해 보는 거는 항상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머리를 쓰게 해주면 점점점 더 정서적인 문제도 상당수 해결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쓰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해줘야 된다. 스스로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들이 뭐 단순한 학습이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화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먼저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능이 낮은 아이들한테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자고 치료센터에 가서 돈을 미친듯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가 지능이 안 올라가면 엄마들은 괴로워하죠. 이건 앞뒤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치료에 있어서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센터들이 엄마들이 오는 그런 불안들을 이용해서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 얘가 불안해하지 않나요? 이 말에 그냥 엄마들은 그냥 미친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능은 거기서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원장들이 뭘 하는가. 원장들 중에 인지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학습을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전부 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잖아요. 왜냐?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고,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너무나 어렵다. 근데 그것을 그냥 대충 그냥 하던 그런 학습지 몇 장 풀고, 뭐 이제 3, 4학년 됐으니까 이제 수학 문제집 갖다 풀고 국어 문제집 갖다 풀고 이렇게 해갖고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엉뚱한 짓들을 인지치료사들이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해도 원장이 알 방법이 없죠. 왜? 인지치료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해봐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인지치료사들도 이렇게 좋은 때가 없을 거예요. 가장 인정받을 수 있고, 하지만 실력이 없으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저는 4, 5, 6학년에 지금 경계선 지능에 있는데 아직도 놀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 그런 것들을 배우고 다닌다, 그거는 엄마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지금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건 현실적으로 많이 무리가 있을 거고요. 이 아이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경계선 지능은 발목을 잡아요. 정말 더 큰 고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늦기 전에 머리를 쓰는 그러한 수업을 꾸준히 받아야 된다. 지금 4학년, 5학년, 6학년이라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5세, 6세, 7세 그때 가장 그 황금기를 놓쳤고, 초등학교 1, 2, 3학년, 3년, 그래서 6년을 놓친 거예요. 6년을 놓치고 이 아이는 지금 엄청나게 빠른 레이스를 달려야 돼요. 그럼 당연히 뒤로 처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들이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어딜 가도, 물론 저를 찾아와도 단기간에 지능을 그렇게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안하고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그 6년이란 기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생긴 그런 빈 공백을 1, 2년 안에 때려잡아서 어떻게든 올린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런 욕심을 좀 버려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정말 단계별로 3학년 뭐 됐다 그러면 4년을 잘 준비해서 중학교를 가야 되고요. 5학년, 6학년이다 그러면 정말 다른 거 다 때려치더라도 아이가 학습을 제대로 좀 따라가고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맞춰가는데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고학년 부모님들은
이제부터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진짜 폭탄을 맞은 것처럼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텐데요. 지금이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그러한 아이의 어떤 그런 감성팔이만 아예 그냥 살짝 가려운 것만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매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좀 스스로 극복해 가고 해결해 갈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많이들 전화 오시면서 또 놀라는 부분이 왜 이렇게 교육 비용이 비싸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너무나 많은 곳들에서 아이들이 치료를 몇 년씩 받고 저한테 왔을 때 제 나름대로도 상당히 너무나 이렇게 빈 공백이 많은, 구멍이 많은 아이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들 비용 물어보고 다 이렇게 놀라서 돌아서시는데, 지금 그게 고민할 게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엉뚱한 데 가서 보낸 것들을 쭉 생각해 보신다면 아무래도 지금 어디를 먼저 가야 될지는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을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그냥 대충 뭐 70이면 뭐 어느 정도 따라가겠지, 그런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회는 자꾸 더 요구하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수준은 더 올라갈 것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치료센터에서 받은 걸로는 그 기준을 맞춰서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시고 좀 더 전문가를 좀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냥 간판 보고 가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 지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시고요. 원장은 인지치료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원장들 말보다는 진짜 인지치료 하는 사람을 꼭 한번 그 센터에서 하는 사람을 만나서요,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없는 인지치료사는요, 인지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없이 어떻게 지능이 올라가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저는 이런 걸 써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조금 쓰면서 한다? 그거는 이미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치료사들은 무조건 패스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계선 지능 아동 어머님들, 아이의 어떤 그런 정서 상태에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능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정서 상태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낮아져 있는 그 지능 지수를 올리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거. 그래서 지능이 올라가는,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아이가 훨씬 더 상황 대처 능력이 더 좋다는 걸 빨리 깨닫고 가까운 곳에 있다면 그 전문가를 꼭 찾아가시고요. 없다면 먼 길이더라도 아이 데리고 지금은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데서 대충 해보겠다는 방식으로는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그런 데 가서 돈 쓸 바에는 그냥 아이랑 세상 구경하면서 즐겁게 사세요. 왜 괜히 되지도 않는 데다가 돈 쓰면서 날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또 아이한테 화내고 그러는지, 그거는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아이가 또 좀 더 커서 사춘기가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을 올리고 싶다면 지능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